안녕하세요. 자, 산업사회학 제5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이 노동시장에 대해 살펴보는데, 지난 시간에는 노동시장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이제 노동시장과 관련된 이론이 무엇이 있느냐, 이런 거를 살펴봤는데, 좀 이론적인 거를 주로 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 노동시장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임금이죠. 임금이라고 하는 게 지난번에 설명드렸듯이 노동력을 사고 파는데 노동력을 사고 파는 게 무엇을 통해서 이제 매개가 되느냐? 가격을 통해서. 그럼 노동력에 대한 가격이 뭐냐? 그게 임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노동력을 사고 팔 때 결국 사는 사람도 내가 노동력을 팔 때 보상으로 어떤 임금을 받게 되느냐가 제일 중요하고, 노동력을 사는 사람도 내가 돈을 쟤한테 얼마를 주고 제 노동력을 쓸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임금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임금을 이론적인 거는 조금만 하고, 임금과 관련돼서 그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취업을 하게 되면 내가 받는 임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런 거를 중심으로 해서 좀 실질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우선 그 임금과 관련해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요거를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여기 이제 그 임금이라고 하는 게 노동력에 대한 가격이다 이렇게 써 있는데, 예, 이제 아까 거는 이제 표지였고, 자, 노동력에 대한 가격이라고 하는 게 바로 임금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노동력에 대한 가격을 보고 노동력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들이 살지 팔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 임금이 취업이 되느냐 또는 취업이 되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요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 취업을 하는 이유도 결국은 뭐죠? 일을 하기 위해서 취업을 하나요? 실제로는 임금을 받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왜 일하냐? 돈 벌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때 이 돈이 바로 임금이 되는 거죠. 임금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노동력을 팔고 노동력을 제공하고 받는 임금이라고 하는 게 뭐냐? 어떻게 임금을 이해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좀 굉장히 실질적인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이해를 잘 하시면 나중에 취업하고 나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잠깐 이론적인 걸 조금 하면, 임금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어, 임금이 어떻게 결정되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임금은 어떻게 결정돼? 내 노동력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 거냐? 요거는 우리가 노동력이라고 하는 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품인 거잖아요. 상품으로 파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력을 팔고 산다. 그러니까 우리가 편의점 가서 생수 한 병을 사고 돈을 내고 생수를 갖다 놓고 돈을 받고 파는 거와 똑같이 우리가 노동력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일반 상품과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같은 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도 노동력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노동력을 파는 거니까 그 노동력을 내가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태어났을 때는 아기로 태어났는데, 아기로 태어나 가지고 어 사회에 나가서 이제 노동력을 팔려면 최소한 20살 성인이 되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성인까지 신체적으로 내가 뭘 먹고 몸을 키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몸을 키우는데 들어가는, 자, 신체적이고 육체적인 거죠. 신체적이고 육체적인 어떤 그 몸을 만드는데 들어간 자원들이 있을 거죠. 밥을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옷을 입어야 되고, 이런 게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육체적으로 내가 노동력의 육체적인 측면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원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산원가, 상품의 생산원가와 똑같이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사람이 일을 할 때 몸으로만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몸을 주로 쓰는 일도 많지만 몸을 주로 쓰는 일도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고 정신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정신적인 측면에서 내가 지적인 능력이죠. 지적인 능력을 형성하는 데 들어간 자원이 있을 거잖아요. 공부를 해야 되고, 일단 시간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공부를 혼자서 머릿속에서 생각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적인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만나서 대화도 하고 토론도 하고 생각도 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책도 사봐야 되고 도서관에도 가야 되고, 뭐 예를 들어서
TV도 보고 뭐 이런 다양한 정신적 활동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지적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노동력의 정신적인 지적 측면을 갖추기 위해서 내가 투여한 자원들이 있을 거잖아요. 자, 그거를 노동력 생산에 현재 내가 팔려고 내놓은 내 노동력이 만들어지기까지 소요된 자원의 총 가격이 생산 원가다. 이 상품하고 똑같은 거죠. 그리고 이 상품 원가는 정신적 및 육체적인 총 투여 자원의 총량인데, 이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자원이라고 하는 게 개인적 측면에서 또는 사회적 측면에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예를 들어서 어학적 능력을 굉장히 내가 개인적으로 좋아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거기에 더 많은 자원을 투여했겠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학 능력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영어라고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한국말은 뭐 당연히 중요하고. 근데 다른 나라에서는 영어보다는 독일어 또는 독일어보다는 일본어 또는 중국어. 그러니까 개인적 또는 사회적으로 그 노동력이 만들어지는데 들어가는 자원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 및 사회적 또는 정신적 및 육체적으로 현재 내가 팔려고 내놓은 노동력의 형성에 투여된 모든 자원의 총량, 총 가격을 우리가 생산 원가라고 하는데, 말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내가 여태까지 밥을 몇 끼를 얼마나 먹었는지를 알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내가 몇 시간 지적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시간과 어떤 사회적, 개인적 자원을 투여했는지를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력의 생산 원가를 원가 개념으로 만드는 게 상품하고는 달리 쉽지 않다. 상품은 오늘 내가 어떤 상품을 한다 그러면 그 상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 그리고 그 재료를 가공하기 위한 설비, 그 다음에 그 재료와 설비를 이용해서 어떤 노동자가 노동력을 투입하겠죠. 이 세 가지의 원가를 바로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격을 붙여가지고 하는데, 인간의 노동력이라고 하는 거는 장시간에 걸쳐서, 그리고 육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인 측면, 그리고 그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측면도 개인적인 사회적인 환경에 따라서 다른 가격이 매겨지고 다른 자원이 투여될 수 있기 때문에 노동력은 이론적으로 생산 원가라고 하는 개념을 쓸 수는 있지만 이걸 실제로 수량적으로 계산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식으로 또 계산을 해요. 어떻게 하냐면 임금의 최저한과 최고상한을 이론적으로도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임금의 최저한은 뭐냐면 육체적이고 정신적으로 이거를 만드는데, 내 현재의 노동력을 만드는데 투여된 자원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진 거는 그냥 전제해버리고 내가 지금 취업하는 시점에서 어느 정도 임금을 최소한 받아야지 지금의 상태가 유지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임금의 최저한이 되는 거예요. 이건 달리 얘기하면 아주 기본적인 최저 생계비가 되는 겁니다. 자, 최저 생계비라고 하는 거는 정말로 생존을, 내가 현재의 상태로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방이 몇 평짜리가 있어야 되고, 하루에 3끼 식사를 하면 한 끼당 최소한 현재의 사회적 조건에서 뭐 1,500원씩 하면 5,000원, 그 다음에 최소한으로 입어야 되는 것, 이렇게 계산을 해서 임금의 최저한이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최저생계비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임금의 최고 상한은 다르게 얘기하면 이 임금을 줘도 노동력을 구매하는 사람이 기업으로서 생존을 계속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경비가 1,000만 원인데 임금을 주고 나니까 9천만 원밖에 안 남는다. 그러면 1,000만 원씩 모자라면 10달 후에 그 회사는 망하겠죠. 그러니까 1,000만 원이 남는 한도 내에서 임금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최대로 줄 수 있는 게. 결국은 노동자가 생존하고 기업이 망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임금의 최저하는 노동자가 생존할 수 있는, 죽지 않을 수 있는 최저선. 임금의 최고 상한은 경영자가 기업을 운영하는데 그 기업이 망하지 않는 최소한의 경비를 뺀 나머지 금액만을 임금의 최고 상한으로 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그 금액이 얼마냐라고 하는 거는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임금의 최저한과 상한을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인 금액이나 구체적인
거로는 산정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임금이. 그러니까 일반 상품하고 이런 점에서 다르다라는 거예요. 임금은. 자, 그러면 법제도에서는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사회조사 방법을 들으셨으면 조작적정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잖아요. 자,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노동력을 제공한 그 대가로서 지급하는 금액을 임금이다. 그럼 이제 여기 세 가지 요건이 있어요. 제가 줄을 쳐놨는데 임금이라고 하는 게 되려면 첫 번째는 사용자가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누구에게 줘야 되는 거죠? 근로자에게 주는 거죠, 당연히. 두 번째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그냥 주는 건 임금이 아니다. 근로의 대가로 주는 것만 임금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하지 않고 받는 거는 기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거를 돈으로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금품으로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건이 맞는 거를 우리가 법상으로 임금이다라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다른 나라도 비슷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페이지가 겹쳤네요. 근로기준법상이 이제 임금 이제 추상적인 건데 이 임금과 관련해 가지고 근로기준법에서는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뭘 얘기하냐면 평균 임금이라고 하는 거하고 통상 임금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구분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자, 그러면 평균 임금이 뭐고 통상 임금이 뭐냐를 살펴보면 평균 임금은 여기 이제 이 법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옮긴 겁니다.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지급해야 되는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평균 임금은 어디다 쓰는 거냐면 퇴직금, 휴업수당, 산재급여, 실업급여를 산정할 때 이 평균 임금 개념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좀 이따 말씀드리고 여기 보면 평균 임금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임금의 총액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임금의 총액이다라는 건 뭐죠? 임금이라고 하는 게 그냥 하나의 단일한 액이 아니라 여러 가지 액수가 있고 그 액수를 다 합친 게 평균 임금이다. 자, 그러면 평균 임금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항목의 금액으로 구성이 돼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될 수 있겠죠? 여기서는 이제 그거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통상임금은 이것도 이제 법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옮긴 거예요.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서 지급하기로 정한 돈이다. 뭐 시간급 이렇게 이제 나오지만 그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는 일정한 기간 동안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평균 임금은. 통상 임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정한 금액을 임금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는 어떤 게 되냐면 정기적이지 않고 일률적이지 않고 지급하기로 정하지 않은 건 임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평균 임금은 지급된 모든 걸 다 임금으로 보는 거고 통상 임금은 일정한 조건에 따라서 지급된 돈을 임금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노동의 대가로 어떤 걸 줬는데 평균 임금에서는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준 모든 돈은 다 임금이다라고 보는 거고 통상 임금은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돈 중에서 정기적이고 일률적이고 지급하기로 정했던 돈만 임금이고 나머지는 임금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어떤 거는 임금이고 어떤 건 임금이 아닌 게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평균 임금과 통상 임금, 이 통상 임금은 시간의 근로 수당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임금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평균 임금과 통상 임금이 뭐 이렇게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근로기준법상에서 평균 임금을 얘기하고 통상 임금을 얘기하고 임금을 얘기를 하는데 그 임금이라고 하는 게 단일한 어떤 걸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임금을 구성하는 세부 하위 요소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임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세부 하위 요소, 우리가 이제 이걸 항목이라고 그럴게요. 임금을 구성하는 개별 항목들이 뭐가 있는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임금 제도, 임금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거는 임금을 구성하는 개별 항목들을 이해를 하고 그 개별 항목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그거를 묶을 수 있느냐를 이해하는 게 임금 제도를 이해하는 거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릴 거는 바로 그 임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요거를 이제 주로 오늘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거를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넘어갔네요. 네. 요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임금 명세서, 봉급 명세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취업을 하게 되면 전부 다 이런 형태, 매달 돈을 임금을 받는 거잖아요. 임금을 줄 때 사용자가 내가 너한테 임금으로 이렇게 돈을 지급했어라고 해서 돈을 통장에 넣어주고 그 돈의 목록을 따로 이렇게 임금 명세서라고 해서 지금 이제 그 발급을 해줍니다. 요새는 인터넷에 그냥 이렇게 올려놔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일을 해가지고 돈을 받는데 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임금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임금 명세서를 일단 임금제도를 보기 위해서는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 이걸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여기 위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급 총액인 겁니다. 이게 이제 평균 임금에서 얘기한 노동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이라는 개념이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평균 임금은 요것만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요게 400만 원 정도 되죠. 그 다음에 옆에 보면 공제총액이라고 나와요. 공제총액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내가 너한테 주기로 줘야 되는 돈이 400만 원 정도인데 이걸 다 주는 게 아니라 빼고 줘야 되는, 빼야 되는 돈인 겁니다. 이걸 공제액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빼야 되는 항목이 여러 개니까 이걸 총액이라고 붙이는 거죠. 빼야 되는 돈이 150만 원이 넘어요. 자, 그러면 한 달 월급은 예를 들어서 난 400만 원인데 빼는 돈이 15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 통장에 들어가는 돈은 250만 원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취업할 때 우리는 연봉이 2,4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 내가 한 달 일하면 연봉이 2,400만 원이니까 매달 통장에 200만 원씩 들어오겠구나. 근데 일을 막상 취업해서 하면 200만 원이 안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170만 원, 180만 원, 심지어는 160만 원 이렇게 들어요. 200만 원 받기로 했는데 왜 나한테는 150만 원밖에 안 들어왔지? 사용자는 돈을 지급을 한 거예요. 근데 뺄 수밖에 없는 돈이 있어서 공제를 하고 제하고 나서 지급한 게 실지급액이 되는 거죠. 이거를 계좌이체를 이 은행에다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급 내역은 이 지급 총액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를 쭉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기본급 굉장히 항목이 많죠. 이게 이제 임금 항목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항목, 임금의 항목, 기본급 항목, 정보통신수당 항목, 직무수당 항목, 정기상여금, 업무추진비, 식대, 굉장히 많아요. 자, 이거 0인 거는 너는 해당 사항이 없어서 지급이 안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본급이 제일 크죠? 그 다음에 뭐가 크죠? 정기상여금이 제일 크죠? 그 다음엔 또 뭐가 큰가요? 귀향지원금, 가족수당, 식대교통비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기타 수당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받는 임금은 수많은 항목들이 합쳐져 가지고 임금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평균 임금으로 하면 이게 다 임금이 되는데 통상 임금으로 하면 이 중에서 일률적이고 정기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돈만 임금이고 나머지는 평균 임금에 해당되지 않는 평균 임금이 아니다라고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차이가 왜 중요하냐면 어떤 항목이, 자, 평균임금 개념은 지급되는 모든 총액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통상임금은 어떤 항목이 통상임금에 속하느냐 속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할 때 그 금액이 빠지면 연장근로수당이 적어지게 되는 겁니다. 돈의 액수가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일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월급으로 250만 원 받는데 똑같이 일하고 나는 200만 원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뭐냐? 통상임금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 항목이
어떤 게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요 이제 임금 항목이 요런 게 있다. 요거 한번 쭉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보면 뒤에 공제 내역이 나와요. 이건 이제 공제 총액에 공제된 항목입니다. 이 공제된 항목을 보시면 세금이 있어요. 소득세, 주민세, 이건 기업이 가져가는 돈이 아니죠. 임금을 줄 때 근로자가 내야 되는 세금을 사용자가 미리 떼서 국가에 대신 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료는 근로자가 지급해야 되는 사회보험료죠. 이 사회보험료도 사용자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 대신 납부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액수가 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상조회비, 노조회비 공제금 이런 거는 뭐냐면 임의적으로 회사 내에서 무슨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단체 회비를 걷어야 되는데 일일이 매달 계좌이체하기 힘드니까 사용자한테 네가 한꺼번에 떼가지고 자동적으로 이체해줘. 임의단체로 해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공제하는데 이런 임의적으로 지출하는 공제되는 돈이 많으면 나한테 들어온 돈이 더 적어지는 거고 이게 적으면 들어온 돈이 상대적으로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연봉이 2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받는 지급액은 개인마다 다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요거는 다른 회사의 임금 명세서에 약간 다르게 돼 있는데 기본 구조는 똑같아요. 급여 내역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받는, 자, 여기 급여 총액이 나오죠. 이게 이제 임금 총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 총액에 대한 항목이 여기는 지금 3개, 7개, 13개의 항목으로 되어 있죠. 그 중에서 해당이 없는 거 5개니까 6개니까 실제로 이 사람이 받는 임금 항목은 임금 총액은 6개의 임금 항목으로 구성이 된 거죠. 근데 여기도 보면 기본급, 근속수당, 수당의 이름이 아까 회사하고는 좀 다르게 돼 있죠. 근데 기본급은 똑같죠. 그 다음에 여기는 공제 내역 이렇게 해가지고 공제 총액이 23만 원. 여기 이제 떼는 게 별로 없네요. 세금, 사회보험료. 그 다음에 여기는 아까 했던 뭐 노조비라든가 무슨 동호회비 이런 거 하나도 떼는 게 없이 딱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떼야 되는 것만 딱 떼고 그래서 280만 원인데 실제 수령액은 263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실지급액. 그러니까 기본 구조는 임금 명세서가 다 똑같습니다. 어느 회사.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본 구조는 똑같이 돼 있죠. 공제 내역, 산출 내역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임금 항목을 이해하려면 이 임금의 이 구성 항목을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요거를 알면 어떤 회사건 간에 다 여기에 해당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을 우리가 현금급여하고 부가급여로 구분을 해요. 자, 현금급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임금이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부가급여는 임금에 연동돼서 별도로 받는 돈을 부가적으로 준다 그래서 부가급여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가급여는 그래서 대표적으로 퇴직금, 이거는 나중에 퇴직할 때 한 번 받는 거죠. 현물급여는 뭐냐면 회사에서 뭐 창립기념일에 TV를 한 대씩 준다. 그럼 현금이 아니라 물건으로 주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현물급여, 선물 이런 거를 현물급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의 대가라기보다는 노동의 대가에 수반돼서 따라오는 이런 거를 현물급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복리후생비. 그래서 이 복리후생비는 이 사회복지나 이 복지 관련 학과 하시는 분은 이 고용복지, 산업복지에서 얘기하는 그 복리후생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법정복리비라고 하는 게 국가가 법제도로 정해가지고 무조건 기업이 노동자에게 해주도록 만들어져 있는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고 법정 외 복리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업복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로 이제 요즘은 노사가 단체 교섭에서 협상을 해가지고 법적으로는 의무가 없지만 기업이 노동자에게 해주는 거를 법정 외 복리비로 통틀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게 이제 부가급여가 되는 거고 우리가 이제 보통 임금이라고 하면 요거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웨이지라고 되어 있죠. 현금급여. 근데 이 현금급여는 기준급여하고 기준외급여, 특별급여로 나눠집니다. 특별급여는 특별하게 일시적으로 주는 돈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대표적으로 고정상여금과 변동상여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통틀어서 우리가 보너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너스인데 고정적으로 주는 보너스가 있고
일시적으로 특별한 계기가 있으면 주는 보너스가 있는 겁니다. 그거를 구분해서 고정상여, 변동상여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준급여라고 하는 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고정적인 임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고정급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고정급은 기본급과 고정수당이라고 하는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급 수당인데 수당 중에서 고정돼 있는 수당. 고정돼 있는 수당이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고정수당은 어떻게 돼 있냐면 이 통상수당과 고정된 기타 수당으로 구분을 해요. 통상수당은 가장 대표적인 게 근무수당과 근무와 관련되어 있는 수당, 생활보조수당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근무수당은 특정한 직책을 수행하면, 예를 들어서 부장이다 그러면 그 부장 되는 사람은 부장이라는 직책을 가지니까 10만 원을 더 줍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직무수당은 특정한 직무를 수행하면 그 직무에 대해서 주는 수당. 자격수당은 뭐 내가 자격증을 소지하면 자격증에 대해서 주는 수당,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생활수당은 가족이 있는 사람한테 주는, 예를 들어서 가족수당. 멀리서 출퇴근하는 사람한테 주는 통근수당. 그 다음에 오는 사람들한테, 그 회사에 그 출근하는 사람한테 주는 식대수당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고정수당의 종류는 회사마다 달라요. 이거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근데 기본급은 모든 사람들이 다 공통으로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임금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이걸 고정급이라고 얘기를 해요. 기본급하고 고정수당 중에서 그 회사가 고정적으로 주는 몇 개 수당을 합쳐서 우리가 기준임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걸 정액급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기준의 임금은 뭐냐면 고정돼 있지 않고 뭐 할 때마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변동수당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변동수당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출장 가면 주는 출장수당,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이건 뭐죠? 내가 주 40시간을 일하기로 했는데 일요일날 나와서 일을 해. 그러면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보다 더 많이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더 많이 하는 거에서 주는 수당을 연장근로수당이라고 얘기를 하고, 야간에 별도로 더 일을 하면 야간근로라고 하고, 휴일에 일을 더하면 휴일근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월차 수당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연월차라고 하는 거는 휴가예요. 휴가를 30일을 쓸 수 있는데 10일만 썼다 그러면 안 쓴 20일에 대해서 내가 돈으로 돌려받는 겁니다. 그걸 연월차 수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휴가를 쓰면 안 받는 거고 휴가를 안 쓰면 받게 되는 돈인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를 변동급여라고 또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항목이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 내 임금은 뭐냐? 내가 매달 월급 봉투에 들어오는 돈은 기본적으로 요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급하고 고정적으로 받는 수당. 요게 이제 내 임금의 기본이고, 그 다음에 회사가 요구해가지고 내가 별도로 일을 더 하게 되면 받는 변동. 그럼 월급 봉투에는 요 두 개가 찍히는 거죠. 그 다음에 특별급여라고 하는 거는 고정상여금과 변동상여금이 있는데, 고정상여금도 고정적으로 주니까 월급 봉투에 같이 찍히는 겁니다. 변동상여금은 보통 연말에 한 번 정도 주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월급 봉투를 딱 봤을 때 항목을 보고, 기본급, 이거는 내 고정성 임금이다. 고정수당, 이건 어떤 수당은 고정수당에 해당된다. 어떤 거는 변동수당에 해당된다. 어떤 거는 연장근로수당에 해당된다. 이거를 아셔야 된다. 어떤 거는 고정상여금이다. 어떤 거는 변동상여금이다. 달리 얘기하면 이 회사가 임금을 어떻게 주는지를 알면 내 기본급이 어떻게 돼 있고 고정상여금이 얼마고 수당이 얼마냐에 따라서 내가 나중에 퇴직금의 액수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임금 항목이 어떤 게 있는지를 한번 살짝 이제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 앞에 표를 요약을 하면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앞에 표가 좀 복잡해 보이니까 임금의 구성은 정액급여, 고정급여, 자, 기본급, 고정수당, 초과급여, 이거는 별도로 내가 정해진 것보다 더 일을 많이 했을 때 받는 수당. 그 다음에 특별급여는 보너스, 상여금, 고정상여, 그 다음에 변동상여.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취업할 때 회사에 임금이 얼마냐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연봉이 2,400이다.
요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기본급 200만 원에 고정상여금이 500%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기본급을 200만 원을 무조건 주고 고정상여가 예를 들어서 600%다 그러면 기본급을 6번을 더 준다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의 실제 연봉은 200만 원을 기본급으로 주니까 12로 하면 2,400만 원이죠. 2,400만 원에다가 고정상여금 600%라고 하면 200만 원 곱하기 600 하면 1,200만 원. 그럼 3,600만 원이 이 사람의 연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봉 2,400만 원입니다라고 하면 그냥 월급 200만 원인 거고, 그거를 이제 다른 회사가 어떤 데는 이제 연봉 개념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다른 회사는 연봉 3,6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기본급 200만 원에 고정상여금 600%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셔야 된다. 그 다음에 더 간단히 얘기하면 그냥 기본급과 부가급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셔도 된다. 더 압축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 있는 항목으로 가면 결국은 개별 항목 앞에서 이제 말씀드린 거와 다 똑같은 얘기가 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임금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보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회사의 임금표를 보면 가장 기본이 되는 게 기본급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본봉, 이게 이제 기본급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본급을 곱하기 12개를 하면 12개월이니까 이게 연봉이 된다라는 거죠. 여기에다가 정기상여라고 이제 썼는데 이게 고정상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정상여금이 여기에 붙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고정적으로 받는 고정수당, 여기 이제 기타 수당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고정수당입니다. 그래서 고정수당에 고정상여금의 기본급을 합치면 고정급여가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변동수당, 그 다음에 인센티브라고 되어 있는 거는 변동상여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거는 줄 수도 있고 내가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변동급이라고 두 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임금 봉투는 이렇게 구성이 된다는 거죠. 고정급 플러스 변동급. 고정급은 내가 일을 어떻게 하거나 잘하거나 못하거나 상관없이 무조건 받는 돈. 내가 일을 많이 하면 더 받는 돈. 또는 인센티브는 일을 잘했을 때 받는 돈. 이렇게 구성이 된다. 근데 세부적으로는 굉장히 이게 많은 항목으로 구성이 돼 있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다음번에는 임금 체계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임금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